부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집안에 팥을 두면 금전운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당장 팥을 사서 집안 어딘가에 놓아두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오히려 돈이 새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팥을 두는 것 자체는 분명 금전운을 올리는 방법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두느냐입니다. 잘못 두면 도리어 금전 흐름을 막고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지요. 재물운은 단순히 복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이 새지 않고 머물러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팥 하나를 두는 것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킵니다. 실제로 옛날 어르신들은 팥을 잘못 두면 재물운이 막힌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은 금전운을 위해 팥을 어떻게 두는지 시기와 방법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팥을 두면 왜 금전운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와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팥을 집에 두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팥을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팥은 상시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구해서 쓰고 남은 것은 바로 처리했지요. 왜냐하면 팥을 오래 두면 습기를 머금고 변질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변질된 것, 썩은 것과 상한 것을 집안에 두면 탁한 기운이 쌓인다고 봅니다. 탁한 기운은 금전의 흐름을 막고 재물운을 떨어뜨리지요. 그래서 관리되지 않은 팥은 오히려 금전 흐름을 막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팥을 조용히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팥은 본래 돈을 끌어오는 물건이라기보다 돈이 새지 않게 막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빨간색을 띠는 팥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지요. 특히 재물이 들어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집에 팥을 두면 그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팥을 아무렇게나 두거나 오래 방치하면 그 힘은 사라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팥을 계속 그냥 집에 두고 나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팥을 잘못된 위치에 두거나 너무 오래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팥이 가진 본래의 기운은 좋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집안의 기운만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함부로 팥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모르고 두느니 아예 안 두는 게 낫다는 뜻이었지요. 부자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둘 때 위치와 시기와 관리 방법을 지킵니다. 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 다루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아는 것이지요. 금전운을 높이고 싶다면 팥을 두되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운을 올리려다 오히려 돈의 흐름을 막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팥을 준비해도 잘못된 위치에 두면 재물운이 막히고 돈이 새어나가는 집이 되지요.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보면 팥을 절대 두지 않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팥을 어떤 장소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집 한가운데에 팥을 두면 안 됩니다. 집의 중앙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점이지요. 이곳에 팥처럼 막는 성격이 강한 물건을 두면 집안 전체의 기운 흐름이 정체됩니다. 돈이 들어올 길도 막히고 나갈 길도 막혀서 집안에 답답한 기운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재물운은 흐름이 생명인데 그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지요. 실제로 한 자영업자분은 거실 중앙 테이블 아래에 팥단지를 두었다가 손님이 뚝 끊기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위치를 옮기고 나서야 다시 손님이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침실에 팥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침실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팥을 두면 사람의 기운과 팥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지요. 피곤한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금전 관리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돈을 벌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침대 밑이나 옷장 안에 팥을 숨겨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재물복이 눌려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합니다. 돈복은 숨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흐르게 해야 커지는 것이지요. 주방에서도 조심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바로 옆이나 싱크대 아래처럼 습기와 열기가 많은 곳은 절대 금물입니다. 팥이 습기를 머금으면 빠르게 상하고 그 과정에서 나쁜 기운이 발생하지요. 주방은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상한 기운이 생기면 금전운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냉장고 위에 올려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 팥의 본래 성질이 흐트러지게 되지요. 그러면 재물을 지키는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지출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집안 여러 곳에 팥을 분산해서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나눠두면 효과가 배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팥의 기운이 흩어지면서 힘을 잃고 집안 곳곳에 정체된 기운만 만들어내지요. 재물운은 한 곳에 모아져야 커지는데 분산시키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만 집중하지요. 화장실 근처도 절대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인데 이 근처에 팥을 두면 재물운까지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계속 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대운이 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집이 되는 겁니다. 오래 방치된 위치에 팥을 계속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번 두고 나서 몇 달 몇 년씩 그대로 놔두면 팥은 이미 본래의 역할을 잃습니다. 변질되고 먼지가 쌓이고 그 자리에서 썩어가는 기운만 퍼뜨리게 되지요. 이런 집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거나 매매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팥을 집안 이곳에만 두는데요. 수십 년간 장사로 성공하신 분들과 부동산 매매로 재물을 불린 분들의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 안쪽 구석 왼편에 팥단지나 팥항아리를 두고 제때 치운다는 것이지요. 왜 하필 그곳일까요?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오는 자리지요. 풍수에서는 이곳을 집안 기운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은 기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기운, 탁한 기운, 재물을 빼앗아가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지요. 그래서 현관 안쪽에 팥을 두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만 집안으로 흘러가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왼편 구석이 중요합니다. 동양에서 왼쪽은 재물과 직접 연결된 방위입니다. 이곳에 팥을 두면 들어오는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아두는 효과가 생기지요. 구석에 두는 이유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드러내면 흩어지고 조용히 지키면 쌓입니다.
부자들이 팥을 현관 왼편 구석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실제로 한 음식점 사장님은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가게 현관 왼편에 작은 팥단지를 두고 나서 손님이 꾸준히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출이 오르내리던 것이 안정되고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분은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집 현관에 팥 항아리를 두고 나서 손실을 보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해를 안 보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현관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정면은 피해야 합니다. 정면에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팥에 막혀서 집 안으로 흐르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지요. 반드시 안쪽 구석 왼편이어야 합니다. 신발장 옆이나 벽 모서리가 가장 좋습니다. 높이도 중요합니다. 바닥에 직접 두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릎 높이에서 허리 높이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지요. 이 높이는 사람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으로 재물이 가장 잘 모이는 자리입니다. 또는 잘 보이지 않도록 작은 받침대나 선반을 활용해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길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잠시 두고 한두 달 이내로 치워주어야 하지요. 무엇보다 항아리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뒀어도 효과가 사라집니다. 잘 둔 집과 잘못 둔 집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잘 둔 집은 돈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급하게 큰 돈이 생기지는 않아도 꾸준히 모이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반면 잘못 둔 집은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지출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들어온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팥을 현관 안쪽 왼편 구석에 제대로 두고 제때 치우면 그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 하나가 금전운 전체를 바꾸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팥을 담을 그릇을 고를 때 무조건 큰 것을 선택하십니다. 크면 클수록 금전운도 크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과 사람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팥단지와 팥항아리를 선택할 때 입구가 좁고 배가 둥근 형태로 안에 담긴 것을 꽉 붙잡아두는 모양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데 집중하는 형태지요. 반면 입구가 넓고 몸통이 큰 형태로 들어오는 기운을 크게 받아들이는 모양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거나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후자가 더 어울립니다. 돈의 흐름이 빠르고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아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큰 것을 고르면 오히려 재물운이 흩어집니다. 그릇이 너무 크면 담긴 팥의 기운이 약해지고 집안 기운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지요. 예를 들어 원룸에 너무 큰 항아리를 들여놓으면 공간을 압도하면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금전운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크기는 집의 평수와 현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집이라면 손바닥 한두 개 정도 크기의 단지면 충분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보다 조금 큰 항아리를 선택하시되 현관 공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면 들어오는 손님이나 기운이 압박을 느끼고 다시 나가버리게 되지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재물운을 욕심내어 큰 것을 선택하면 도리어 그 욕심이 금전운을 해치게 됩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작고 단정한 단지나
항아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하거나 크지 않지만 꾸준히 그 역할을 하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재물은 한꺼번에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모이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질입니다. 가급적이면 흙으로 빚은 도자기나 옹기를 선택해야 좋습니다. 흙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팥의 정화 작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지요. 금전운을 높이려면 자연에 가까운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지를 고를 때는 색깔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화려한 색은 피하고 흙빛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색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재물은 조용히 모이는 것이지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검소하고 차분한 색의 단지가 금전운을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크기와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팥을 두느냐입니다. 부자들은 아무 때나 팥을 두지 않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때 두지요. 가장 좋은 시기는 동지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이지요. 이날을 기점으로 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때에 팥을 두면 그 기운과 함께 재물운도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지에 팥죽을 쓰는 이유도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지요. 이때 팥을 단지에 담아 현관에 두면 한 해 동안의 금전운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실 때도 팥을 두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새로운 기운의 장을 여는 일입니다. 이전 집에 있던 기운을 끊고 새로운 재물운을 만들 수 있는 기회지요. 이사 후 일주일 안에 팥단지를 현관에 두면 새 집의 기운이 안정되면서 금전 흐름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 후 장사가 잘 풀리지 않던 분이 팥을 두고 나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매매를 준비할 때도 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재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두면 사업 초반의 불안정한 시기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지요. 특히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업일에 맞춰 팥 항아리를 준비하시면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매출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재물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도 팥을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될 때가 있지요. 이럴 때가 바로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팥을 새로 준비해서 제자리에 두면 막힌 기운이 뚫리면서 금전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돈이 우수수 빠져나갈 때도 즉시 팥을 두어야 합니다. 큰 사고나 질병으로 돈이 나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이런 상황은 재물의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빨리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들어오는 돈도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팥을 두어 그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팥을 두는 기간입니다. 한 번 두면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한두 달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최대 반년까지도 괜찮은데요. 사실 그 이상 두면 팥의 기운이 약해지고 오히려 집안에 정체된 기운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팥으로 교체하거나 한동안 비워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팥을 두고도 효과를 못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보면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지요. 첫째는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팥을 사서 현관에 놓고 끝입니다.
왜 두는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이지요. 풍수는 물건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두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함께 담겨야 비로소 기운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면 그것은 그저 팥이 담긴 단지일 뿐입니다. 둘째는 안 치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면 몇 년씩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팥이 오래되어 변색되고 먼지가 쌓여도 그대로 놔두지요. 이런 상태가 되면 팥은 이미 재물을 지키는 역할을 잃습니다. 오히려 썩은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면서 금전운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하거나 치워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팥풍수의 핵심은 물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팥을 두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금전운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부자들이 팥을 두면서도 꾸준히 효과를 보는 이유는 팥과 함께 주위의 환경과 습관도 함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팥을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운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십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대박이 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어나가면 소용없고 적게 벌어도 지키면 쌓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팥풍수가 바로 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팥은 재물이 새지 않게 막아주고 금전 흐름이 살아나도록 순환을 통해 돕는 물건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관에 팥을 두면서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상승하고 재물이 머무는 집이 되는 것이지요. 큰 대운도 결국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금전운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